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부모는 집착을 해요. 이렇게 해. 안 하면 그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남의 옆집 친구와 비교를 해. 너 왜 이 모양이야? 왜 너 공부 못해?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 애정결핍,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심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져요. 그래서 집중력도 없어져요.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ADHD가 생겨요. 또한 T장애 생겨요. 심리적, 신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요. 왕따의 우려가 심해지겠죠. 인간관계 능력이 약해지겠죠. 자신감 없어지겠죠. 발표 불안 생기겠죠. 소심해지겠죠.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지 못하겠죠. 도전도 잘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혼자 자꾸 생각이 많아지니까 망상이 심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정신분열, 정신병, 조울증까지도 생길 수 있고 공황장애까지도 일어나고 이게 심해지면 자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살로 가지 않아요. 이게 1년, 2년, 10년 쌓여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부모가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아이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 엄마 아빠만큼은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왜 죽어? 이게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살하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건 나의 엄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는데 자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그게 자살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한 사람이라도, 나의 엄마라도, 나의 아빠라도 그런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다라면 자살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을 했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런 비약적인, 부정적인 자기 신념이, 자기 최면, 자기 세뇌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잔소리를 하게 되겠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딱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식에게 있어서 잔소리는, 근데 잔소리라는 표현보다는 자식을 올바른 성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를 부모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첫 번째, 살생하지 마. 이건 좀 말이지만 남을 두드려 패거나 죽이지 말라. 그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남을 존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죽이는 거, 살생.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사람 죽이는 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항상 시켜야 돼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 니가 화나면 너도 네 친구 두드려 패버려. 죽여버려. 너 왜 맞았어? 너도 두드려 패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두드려 패다가는 나중에 죽이란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편법적으로 살지 말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를 내니까, 때리니까, 신경질 내니까, 아이들은 그게 무서우니까 거짓말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의 한 8, 90%는 부모가 아이들을 자꾸 무섭게 하니까 아이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야, 괜찮아. 엄마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리고 살생, 폭력, 그리고 술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담배 같은 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중독적인 부분에 심해지면
어떤 뇌가 마비되겠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아주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더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점점 커져요. 흥분을 잘해요. 그런 아이들이 크게 나중에 사고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마약이나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안 하겠죠. 게임 중독도 어느 정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박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핵심은 남에게 피해주는 삶을 살지 마라. 친구를 때리지 마라. 그리고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고 당당해라. 술이나 담배와 같은 그런 중독적인 물질로 너의 인생을 파괴하지 말라. 이런 부분만 우리는 마지막 하나가 또 있었네.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성추행.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폭행. 요즘에 뭐 국가의 고위 관료직이나 뭐 얼마 전에 뭐 서울대 교수가 또 어떤 교수 몇 사람이 이 성추행으로 걸렸잖아요. 제자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요즘에 20대 남자아이들 중에 성추행, 성폭행 문제로 걸려든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술 먹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남자만 그러네.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과음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결국은 노출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생명 존중이라는 거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거는 피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공부 잘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아이가 잘하면 좋은 거고 아이가 공부 말고 다른 재주가 있으면 그거에 취미를 살려서 열심히 살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대부분 하는 잔소리는 이 부분이 아니고 공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정작 이게 아이의 인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인성. 공부 인성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인성과 관련된 이것만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오랫동안 인간관계도 더 잘하고 자기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확률이 아주 높다.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정작 이런 인성에 문제가 있어 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 인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외면을 결국은 받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이 5가지만 자식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면 당신의 아이는 이 사회에서 최소한 큰 역할은 못해도 범죄자는 되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자살하지 않아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 그런 거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즐거워요. 일하는 거 좋아해요. 꿈을 키워요. 항상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단순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건요.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모범입니다. 자식은 거의 100%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했느냐, 행동했느냐, 엄마 아빠가 이 5가지를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이 5가지를 잘 지켜요. 엄마 아빠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럼 자식도 언젠가는 엄마 아빠한테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왜냐? 배웠으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두드러 패요. 그러면 자식도 언젠가는 약한 내 동료들을, 친구들을 두드러 팰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럼 이걸 배우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친구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싸우게 돼요. 아버지가 매일 술, 담배에 쩔어 있으면 그 자식들도 결국 그걸 보고 배우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술, 담배를 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즉 이 말은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의 인생도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부모라면 당장 내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만이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 배우게 되는, 이게 가장 쉬운 거고 빠른 겁니다.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자꾸 뭐뭐해라 뭐뭐해라 강요하면 그걸 자식들은 잔소리라 그러고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고 속으로 얘기했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지? 아 짜증나.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못 보이면 최소한 너라도 그렇게 하라고 잔소리라도 안 한 게 더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엄마 아빠가 만약에 부족해서 좀 미안하다. 너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앞으로 엄마 아빠도 더 싸우지 않고 서로를 사랑해 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게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했던 단락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그래서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불만족 갖기보다도 지금의 이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고 고마워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가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금만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먼저 더 마음 씀씀이를 더 넓게 선하게 갖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